안녕하세요, 축주먹입니다. 맨유가 1승 2패 안 좋은 흐름을 개선하고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과연 맨유는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그리고 지난 경기와 달라진 것들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면 포백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중원에서 카세미로 대신 에릭센, 그리고 왼쪽 윙어 레시포드는 계속해서 테나흐가 믿음을 줬습니다. 맨유는 기본적으로 4-2-3-1 내지는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후방 빌드업 할 때는 변형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풀백 마즈라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2 빌드업의 형태가 됐고요. 지난 경기에서 카세미로 혼자서 공을 받는 3-1 빌드업 형태보다는 더 안정적인 형태의 후방 빌드업이었죠. 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4-2 형태의 빌드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투볼란치인 에릭센과 마이누가 공을 받는 피벗 역할을 했죠. 확실히 지난 리버풀전보다는 유연해진 느낌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테나흐가 전술 수정을 했다. 두 번째, 상대가 리버풀이 아닌 사우스햄튼이라 더 편하게 유기적인 빌드업이 나올 수 있었다. 어느 쪽 가능성이든 맨유는 뒤쪽에서 유동적인 빌드업을 수행했다는 거죠. 마즈라위, 더리우트, 리산마, 달로로 이루어진 맨유의 포백은 멤버 구성 자체는 괜찮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달롯은 아쉬운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튀어나오면서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가 한 번에 벗겨지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태클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에 태클이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PK를 허용합니다. 사실 이 페널티킥을 허용하기 전까지 맨유가 역습 전환 작업이라든지 빌드업해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이라든지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PK를 오나나가 잘 막아냈고 그때부터 맨유 공격의 리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르크즈와 레시포드의 뛰어난 호흡으로 공격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지르크즈가 레시포드에게, 레시포드가 다시 지르크즈에게, 그리고 지르크즈가 바로 슈팅. 이 공은 코너킥이 되고 여기서 이어진 코너킥에서 맨유는 약간의 준비된 패턴이 나옵니다. 에릭센이 코너킥을 차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에릭센은 코너킥을 차는 게 아니라 시야가 열린 부페에게 공을 내줬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앞쪽으로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틈을 이용해서 부페가 뒷공간 쪽으로 크로스, 거기서 더리우트가 머리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사실 오나나의 PK 세이브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점수가 곧 전술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는 지르크즈뿐만 아니라 아마드까지 같이 이용하면서 계속 다른 선수들과 합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역습 과정에서 오나나의 세이브 이전엔 이런 장면이 별로 없었지만 오나나의 세이브 이후에 이런 역습 시퀀스도 한층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의 조금은 운이 섞인 득점이 터지면서 전반은 2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반은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PK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PK 이전의 맨유는 매끄럽지 않은 역습 전개,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서 짧은 패스보다는 롱킥으로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왼쪽 수비인 달로 쪽에서 불안함을 노출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PK 이후에는 레시포드가 동료와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역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 여유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유는 만약에 PK에서 실점을 했다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쫓기며 플레이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 공격 리듬까지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2점 차라는 여유에서 나오는 좋은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리산마가 좁은 공간에서 에릭센에게 공을 열어주고 에릭센이 돌면서 큰 반대 전환, 이런 좁은 공간 과부하와 왕반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과정 속에서 아마드는 역습 기회를 아주 많이 잡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역습 형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아마드는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때 동시에 오른발잡이인 마즈라위나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아마드 등 뒤로 돌아줬습니다. 이건 큰 그림에서 보면 아마드를 자유롭게 만들게 강도 높은 지원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 그리고 지금도 공격 4대4 상황에서 안쪽으로 뛰는 동안 마즈라위가 돌아서 띄워줬지만 거기까지 패스가 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두 명 사이를 뚫으려다 뺏기는 장면도 있었고, 이렇게 수적으로 괜찮은 상황에서도 공격을 마무리 짓지 못하며 여유 있었던 2대0이 아닌 점점 불안한 2대0으로 갑니다. 사실 맨유가 자신들보다 상대적인 약팀,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사우스햄튼 같은 팀과 만날 때 가장 격차가 벌어져야 할 부분이 역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격수와 수비수의 숫자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득점으로 바꿔
바꿔주는 것이 약팀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맨유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완성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번 경기도 2대 0이었지만 승리를 확신하지는 못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친 태클로 사우스햄튼의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고, 그리고 2대 0으로 앞서고 있던 맨유, 거기다가 상대는 한 명 적은 10명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상대 퇴장을 이끌어낸 가르나초가 쐐기골을 박으며 맨유는 3대 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볼 부분 첫 번째, 지르크지와 양쪽 윙어들의 연계들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도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사이드 쪽 윙어에게 전개해주는 상황, 역습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전진하는 선수에게 바로 돌려주는 이런 상황. 지르크지가 확실히 공격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르크지는 미드필더가 아닌 스트라이커죠. 스트라이커에게 결국 필요한 건 한 방을 만들어줄 골 결정력입니다. 하지만 지르크지는 그런 면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고, 골 결정력은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꽤나 다양했던 후방 빌드업 패턴입니다. 물론 뒤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풀어나갔다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에 3-1 빌드업을 고집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공 받아주는 선수를 기본적으로 2명을 배치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빌드업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후방 빌드업 시스템은 리그 꼴찌 사우스햄튼이 아닌 다른 팀에서도 작동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역습 과정에서의 마무리 퀄리티입니다. 오늘 사우스햄튼이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일도 많았고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맨유가 후반전에 얻은 많은 역습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역습 과정은 꽤 괜찮은 게 많았지만 결국엔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이거는 사우스햄튼 같은 약팀이 아닌 중상위권 이상의 팀을 만났을 때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또 오늘 사우스햄튼은 강등권 팀의 전형적인 경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0대0 상황에서 강하게 몰아치는 흐름, 하지만 그 흐름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한 골을 먹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급격히 집중력이 무너지며 후반 막판에 에너지 레벨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무난히 지는 장면들, 오늘 경기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올 시즌이 매우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맨유는 오늘 경기 이후에 리그 8위를 달성하며 안 좋은 흐름을 한번 꺾고 갈 수 있게 되었고, 다음 상대는 요즘 좋지 않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오늘 경기는 물론 맨유가 잘하기도 했지만 사우스햄튼이 살짝은 자멸한 느낌도 있어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맨유의 경기력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진짜 심판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는 진정한 반전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